여러분, 혹시 밤 11시에 누웠는데 새벽 2시까지 천장만 바라보고 계신 적 있으시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 4시에 눈이 번쩍 떠서 그 이후로는 다시 잠들지 못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이 불면증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졸중, 치매, 심장병의 강력한 경고 신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여러 의학 연구를 보면요. 오랫동안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심장병 위험이 45%나 높고 치매 위험은 무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잠을 못 자는 게 단순히 피곤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위험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채널은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건강교육 채널입니다. 오늘은 30년 넘게 잠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돌봐온 의료 전문가의 관점에서 불면증의 진짜 원인과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전문가는 교육 목적으로 만든 가상인물이며 실제 인물이나 병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불면증은 절대로 그냥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불면증이 왜 무서운 병으로 이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둘째,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제때 대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시게 될 거예요. 셋째, 오늘 밤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잘 자는 방법 5가지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한테 이 중요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불면증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이 영상의 사례들은 교육 목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실제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세요. 그럼 이제 불면증을 가볍게 여겼다가 큰 위기를 맞은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68세 김모 씨.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68세 김모 씨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어요. 1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새벽 5시면 일어나 장을 보러 가는 부지런한 분이셨죠. 그런데 2년 전부터 밤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시간 뒤척이다 겨우 잠드는 정도였어요.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3시까지 한숨도 못 주무시고 겨우 잠들어도 2~3시간 만에 깨버리는 겁니다.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식당 일도 힘들어지셨지만 병원 갈 시간이 어딨어, 약 먹으면 되겠지 하며 약국에서 수면제만 사드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김 씨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쓰러지셨어요. 놀란 남편분이 119를 불러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생긴 급성 뇌졸중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오랜 불면증으로 혈압이 계속 높아지면서 혈관벽이 손상됐고 결국 혈전이 생겨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린 거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은 건졌지만 김 씨는 지금도 오른쪽 팔다리가 불편하세요. 김 씨는 병원 침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2년 전 잠이 안 올 때 그냥 병원에 갔더라면 그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이것이 바로 불면증을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치매 진단받은 72세 이 씨. 실제로 흔히 볼 수 있는 비슷한 경우를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72세 이 씨는 평소 정정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신 분이었어요. 손자 손녀들 생일은 물론이고 집안 대소사를 다 챙기시는 든든한 할머니셨죠. 그런데 3년 전부터 밤에 자주 깨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한밤중에 한두 번 깨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심해져서 하루에 5~6번씩 깨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찌뿌둥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병원 가보세요 해도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래 하시면서 안 가셨어요. 그러다가 1년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왜 열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며칠 전에 한 이야기를 또 하시고 손자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셔서 딸이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초기 치매였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만성불면증이 뇌 청소 기능을 망가뜨렸다고 하더래요. 우리 뇌는 잠잘 때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가 안 돼서 뇌에 나쁜 단백질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했어요. 이 씨 딸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엄마가 잠 못 주무신다고 하실 때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냥 나이 탓인 줄만 알았어요. 지금 이 씨는 약물 치료를 받으며 증상 악화를 막고 계시지만 이미 손상된 뇌 기능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례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요즘 잠이 안 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졸중, 치매, 심장병, 당뇨병까지 온갖 무서운 병들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불면증이 우리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잠을 못 자면 이렇게 무서운 병들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원인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원인, 혈압이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잘 때 혈압이 내려가야 정상이에요. 마치 하루 종일 일한 심장이 밤에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 휴식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심장은 24시간 내내 쿵쿵쿵 빠르게 뛰고 혈압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마치 고무호스에 물을 3개 틀어놓고 하루 종일 그대로 두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호스가 딱딱해지고 금이 가기 시작하죠.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65세 박 씨도 이런 경우였어요. 2년간 잠을 못 주무시다가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약을 드시면서 잠도 잘 주무시게 됐더니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두 번째 원인, 뇌가 청소를 못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뇌는 낮 동안 활동하면서 찌꺼기가 많이 쌓여요. 마치 하루 종일 음식 만든 주방처럼 말이죠.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특별한 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뇌척 수액이라는 게 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싹 씻어내는 거예요. 마치 밤사이 청소부가 와서 주방을 깨끗이 닦아놓는 것처럼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 청소가 안 됩니다. 그럼 뇌에 나쁜 단백질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해요. 이 단백질 덩어리가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겁니다. 2020년에 발표된 한 연구를 보면요. 하룻밤만 잠을 안 자도 뇌에 이 나쁜 단백질이 5%나 증가한다고 해요. 그게 몇 달, 몇 년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가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원인,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합니다.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마구 나와요. 이게 원래는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좋은 호르몬이에요. 마치 비상벨 같은 거죠. 그런데 불면증이 있으면 이 비상벨이 24시간 내내 울리는 겁니다. 아무 위험도 없는데 계속 울리니까 우리 몸이 완전히 지쳐버려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면 혈당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고 심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실제로 만성불면증 환자들을 검사해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인보다 30%나 높다고 해요. 네 번째 원인, 면역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몸에서는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져요. 마치 밤사이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야 낮에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 훈련이 안 돼요. 군인 수도 줄어들고 훈련도 안 된 상태니까 방어력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감기도 자주 걸리고 대상포진 같은 것도 잘 생겨요. 심하면 암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잠을 못 자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인슐린은 혈액 속 당분을 세포로 보내주는 열쇠 같은 건데 불면증이 있으면 이 열쇠가 고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혈액 속에 당분이 계속 떠다니면서 당뇨병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하루에 5시간도 안 자는 분들은
당뇨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불면증은 단순히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가 서서히 망가지는 겁니다. 마치 집을 오랫동안 관리 안 하면 여기저기 금이 가고 곰팡이 피고 기둥이 썩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불면증을 제대로 대처해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희망 이야기입니다. 숙면을 되찾은 70세 박씨.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70세 박씨도 5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밤마다 2~3시간씩 뒤척이고 새벽에 일어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온몸이 무거우셨죠. 혈압도 점점 올라가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셨대요. 그런데 박 씨는 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낮에 뭐 하시는지, 저녁에 뭘 드시는지, 잠자리 환경은 어떤지 꼼꼼하게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약도 처방받으셨지만 생활 습관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첫 일주일은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죠.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었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에 누우면 30분 안에 스르르 잠이 들고 아침 6시까지 깊이 주무시게 된 거예요. 지금 박 씨는 약도 끊으시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작 병원에 갈 걸 그랬어요. 5년을 고생했는데 제대로 치료받고 생활 습관만 바꿨더니 한 달 만에 달라지더라고요. 두 번째 희망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되찾은 66세 최 씨. 다음도 실제로 흔히 볼 수 있는 비슷한 경우를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66세 최 씨는 당뇨병도 있고 불면증도 있어서 정말 힘드셨대요. 잠을 못 자니까 혈당도 계속 높고 약을 먹어도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낮에는 졸리고 짜증도 나고 가족들한테 자꾸 화를 내게 되더래요. 그러다가 동네 친구분이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해봐 하면서 방법을 알려주셨대요. 최 씨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엔 커피도 끊고 TV도 침실에서 안 보셨어요. 침실 온도도 시원하게 유지하고 잠자기 1시간 전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차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최 씨는 3개월은 해봐야 효과를 알 수 있다는 친구 말을 믿고 계속 실천하셨죠. 2주가 지나니까 조금씩 잠이 잘 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시는 날이 생겼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밤 10시 30분이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혈당도 함께 좋아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공복 혈당이 140에서 150이었는데 지금은 110에서 120 사이로 떨어졌대요. 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만 믿었는데 생활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손주들이랑 놀아줄 힘도 생겼어요. 여러분 보셨죠? 불면증은 절대 극복 못할 병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숙면을 되찾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들은 일반적인 건강관리 정보이며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천하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그럼 이제 오늘 밤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잘 자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 1.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우리 몸에는 체내 시계라는 게 있어요. 마치 알람 시계처럼 몸이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매일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이 시계가 고장 나버립니다. 이렇게 하세요. 첫째, 주말에도 평일과 똑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일요일은 늦잠 자야지 하면 안 돼요. 둘째, 밤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세요. 이 시간이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셋째,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어서 햇빛을 쬐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하세요. 낮잠은 절대 자지 마세요. 낮에 자면 밤에 더 잠이 안 와요. 정 졸리면 의자에 앉아서 눈만 10분 정도 감으세요. 방법 2. 침실을 수면 전용 공간으로 만드세요. 침실에서 TV 보고 스마트폰하고 책 읽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뇌가 침실은 자는 곳이 아니라 활동하는 곳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이렇게 하세요. 첫째, 침실에서 TV는 절대 안 봅니다. 거실에서 보세요. 둘째, 스마트폰은 잠자기 1시간 전에 끄세요. 스마트폰 불빛이 수면 호르몬을 없애버려요. 셋째,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못 잡니다. 넷째, 침실은 완전히 깜깜하게 만드세요. 작은 불빛 하나도 수면을 방해해요. 암막 커튼 꼭 치세요. 주의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3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세요. 그리고 책을 좀 읽거나 따뜻한 우유를 마시다가 졸음이 오면 그때 다시 눕는 겁니다. 방법 3. 오후 2시 이후엔 카페인을 절대 안 드세요. 커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 이런 거 다 카페인이에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6시간 이상 남아있어요.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 마시면 밤 9시에도 절반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첫째, 점심 먹고 나서는 커피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둘째,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초콜릿 케이크 먹지 마세요. 과일이 훨씬 좋습니다. 셋째, 술도 피하세요. 술 먹으면 잘 자던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술은 잠들게는 해주지만 깊은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방법 4. 낮에 햇빛 보고 몸을 움직이세요.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어야 밤에 수면 호르몬이 잘 나와요. 그리고 적당히 피곤해야 밤에 잘 잘 수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베란다나 마당에 나가서 햇빛을 10분 이상 쬐세요. 이게 체내 시계를 맞춰줍니다. 둘째, 오전이나 오후에 30분 이상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저녁에는 격한 운동하지 마세요. 저녁 8시 이후 운동하면 오히려 잠이 안 와요. 주의하세요.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로워요. 본인 체력에 맞게 가볍게 하세요. 방법 5. 잠자기 1시간 전 몸을 이완시키세요. 우리 몸이 이제 쉴 시간이야 하고 알아차리게 해줘야 해요.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잠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좋아요. 샤워하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이때 졸음이 확 와요. 둘째,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에서 10분 하세요. 목 돌리기, 어깨 펴기, 허리 돌리기 같은 거요. 셋째,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한 잔 드세요. 우유에는 수면을 돕는 성분이 있어요. 넷째, 조용한 음악을 작게 틀어놓거나 명상을 해보세요. 유튜브에 수면 명상 검색하면 좋은 게 많아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여러분, 이것만은 꼭 피하세요. 첫째, 수면제를 함부로 사 먹지 마세요. 약국에서 파는 거라도 의사와 상담 없이 먹으면 중독될 수 있어요. 둘째,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안 온다며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셋째,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유튜브 하나만 보고 자야지 했다가 2시간 지나가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정보를 가족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74세 유씨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유씨는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밤마다 잠을 설치고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손주들이 놀러와도 같이 놀아줄 힘이 없으셨죠. 나는 이제 늙어서 끝났어 하며 포기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딸이 이 영상과 비슷한 건강 정보를 보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하셨지만 딸이 매일 전화해서 격려해 주셨대요. 2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푹 주무시게 되니까 낮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손주들이랑 공원도 가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시게 됐어요. 지금 유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10년을 고생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네요. 이제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면증은 절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예요. 둘째, 방치하면 뇌졸중, 치매, 심장병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하지만 제대로 대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한 달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 둘, 잠을 못 자서 낮에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셋, 불면증과 함께 가슴 두근거림, 숨 가쁨, 심한 두통이 있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더 큰 병의 신호일 수 있으니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밤부터 딱 1가지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침실에서 스마트폰 안 보기, 오후엔 커피 안 마시기. 이 중에 하나만 실천해도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어떤 방법을 오늘 밤부터 시도해 보실 건가요?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의 모든 사례는 교육용 시나리오이며 실제 의료 상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